2003년 9월 늦어름의 햇살이 모스크바 강을 따라 황금빛으로 반짝이던 어느 날 도시의 고요한 아침은 곧 닥쳐올 비극의 전조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심장부 파트리아르의 연못 근처의 고급 주택가 그곳에 자리 잡은 웅장한 펜트하우스는 성공한 사업가 빅토르 소콜로프의 거처였습니다. 45세의 빅토르 소콜로프 그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 체인의 소유주였으며 그의 이름은 곧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웅장함은 섬뜩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빅토르가 자신의 서재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단 한 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고, 그 총알은 그의 야심찬 삶과 성공 가도를 앗아갔습니다.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모스크바 경찰의 미하일 이바노프 형사는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강력 범죄를 다뤄온 베테랑 형사로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숱한 사건을 겪으며 쌓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카tia 알렉세예바 형사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젊고 유능한 형사였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관찰력과 꼼꼼한 수사 방식으로 이바노프 형사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빅토르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조사하며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는 빅토르의 부와 성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속에서 이바노프 형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이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빅토르의 아내 스베틀라나 소콜로바는 40세의 전직 모델 출신으로 현재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와 자선 행사를 주최하며 그 누구보다도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녀의 옷차림과 장신구는 항상 최신 유행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이바노프 형사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슬픔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불안감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녀의 슬픔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죠? 이바노프 형사가 차분하지만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범죄자들을 신문하며 쌓아온 노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섬세한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젯밤이었어요. 빅토르는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자선 모임이 있어서 저녁 8시쯤 집을 나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연극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슬픔처럼 그녀의 눈물은 진실성이 결여된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카티아 형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스베틀라나를 쏘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빅토르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어요. 스베틀라나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니 누군가 그를 시기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 수도 있죠. 그녀의 말은 마치 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결여된 듯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또 다른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32세의 엘레나 모로조바, 재능 있는 예술가로 추상화와 설치 미술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예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사교계와는 거리가 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빅토르의 내연녀였고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스베틀라나와는 달리 꾸밈 없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빅토르. 엘레나는 흐느끼며 빅토르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엘레나, 진정하세요. 이바노프 형사가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빅토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엘레나의 슬픔에 대한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저께 밤이었어요. 엘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제 작업실에서 저녁을 함께 보냈어. 빅토르는 제 그림을 좋아했고
제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어. 그는 제게 단순한 후원자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 스베틀라나와 엘레나. 남편의 죽음 앞에 선 두 여인. 스베틀라나는 슬픔 속에 불안함을 감추고 있었고 엘레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연기일? 이바노프 형사와 카tia 형사는 그들의 진술 속에서,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마치 안개 속의 신기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35세의 탐사 전문 기자 아냐 페트로바는 모스크바 상류층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던 중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빅토르 소콜로프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보는 아냐의 잠자고 있던 기자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에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그녀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아냐는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고 곧 빅토르의 죽음이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르의 사업 파트너, 경쟁자, 그리고 그의 화려한 생활 뒤에 숨겨진 어두운 관계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의 길을 찾는 탐험가처럼 그녀는 끈질기게 진실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트리뷴의 아냐 페트로바 기자입니다. 빅토르 소콜로프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반응 속에서 진실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예리했고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냐의 조사는 이바노프 형사와 카tia 형사의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었지만 묘하게도 그들의 수사와 겹치는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평행선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아냐와 경찰의 수사는 서로를 보완하며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습니다. 아냐는 경찰이 놓친 단서들을 발견했고 그 단서들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빅토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녀의 과거, 엘레나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빅토르와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빅토르의 숨겨진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거대한 미스터리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처럼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진실은 더욱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직감과 끈질긴 취재를 통해 빅토르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모스크바 상류사회의 부패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이 사건의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와 카tia 형사는 스베틀라나와 엘레나를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친구들과 함께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고 그 친구들은 그녀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고 그녀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스베틀라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고 그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어.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모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바노프 형사는 그녀의 말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배우처럼 그녀의 완벽한 모습 뒤에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엘레나는 슬픔에 잠긴 채 빅토르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빅토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꾸밈없었고 그녀의 눈물은 진실했습니다. 빅토르는 제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엘레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그림을 진심으로 이해했고 저를 예술가로서 존중해 주었어요.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제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는 엘레나의 진심 어린 슬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빅토르를 죽일 동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빅토르는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예술적 동반자였으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를 죽인다는 것은 그녀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두 여인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바노프 형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진실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끈질기게 수사에 매달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냐는 취재를 계속하며 빅토르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 세르게예비치를 만났습니다. 유리는 빅토르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 해온 인물로 빅토르의 성공 뒤에는 그의 조력이 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사업가다운 예리함과 신중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훌륭한 사업가였지만 때로는 무자비한 면도 있었죠. 유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의 말에는 빅토르에 대한 존경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일 만큼 아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유리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빅토르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만큼 그는 치열하게 살아왔고 많은 적을 만들었죠. 그의 대답은 신중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아냐는 유리의 증언을 통해 빅토르의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그는 약자를 짓밟고 성공의 정점에 섰던 것입니다. 아냐는 빅토르의 또 다른 지인 이고르 코즐로프를 만났습니다. 이고르는 빅토르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사이가 멀어진 듯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빅토르와는 달리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빅토르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그가 큰 성공을 거둔 후로는 많이 변했어요. 이고르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고 예전에 의리 있고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는 옛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죠? 아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이고르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우리는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르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냐는 이고르의 증언을 통해 빅토르의 인간관계가 복잡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친구마저 배신했고 그로 인해 원한을 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냐의 취재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빅토르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의 숨겨진 비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녀는 빅토르의 삶을 둘러싼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바노프 형사와 카티아 형사는 빅토르의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사건 당일 밤 낯선 남자가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30세의 드미트리 볼코프로 전직 군인이자 스베틀라나의 개인 경호원으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강렬한 인상을 가진 드미트리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이바노프 형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경호원이 왜 빅토르의 아파트 근처에 있었던 것?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드미트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카티아 형사는 드미트리의 인상착의를 목격자들에게 확인했고 그가 사건 당일 밤 스베틀라나와 비슷한 여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증언은 마치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처럼 사건의 윤곽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가 아는 사이였군요. 카티아 형사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밤에 만났다는 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는 즉시 드미트리를 체포하여 신문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그날 밤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빅토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그날 밤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스베틀라나와의 통화 기록 등 그를 올가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 드미트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그는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빅토르를 죽였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가 시켰어요. 그녀는 저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 스베틀라나, 이바노프 형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왜죠? 그녀는 무엇을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그는 스베틀라나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가 빅토르에게 오랫동안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그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빅토르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으며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 또한 그녀는 드미트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군 복무 시절의 폭행 사건을 빌미로 그를 협박했. 그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에게 오랫동안 신세를 졌고 그녀의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약점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의 교묘한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스베틀라나는 제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미트리는 후회 섞인 목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를 도와주었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이렇게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는 스베틀라나를 즉시 체포하여 신문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처음에는 드미트리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고상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미친 게 틀림없어.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베틀라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녀가 드미트리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정. 드미트리가 체포 직전 스베틀라나에게 당신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만 체포하는 거요? 라고 울부짖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죽이기 위해 드미트리를 이용했어요. 이바노프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조종했고 그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르와의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젊은 연인과의 미래를 꿈꾸며 이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하에 드미트리의 충성심과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그에게 거짓말로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한 남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스베틀라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빅토르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삶은 지옥 같았어요. 그의 재산만이 저를 숨쉬게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냐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모스크바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2003년 9월 25일 모스크바의 고요한 아침은 다시 한번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와 스베틀라나 소콜로바가 빅토르 소콜로프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빅토르 소콜로프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체포되는 순간 깊은 후회와 체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곁에는 스베틀라나가 있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하고 저체한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 소콜로바, 살인 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듯 했습니다. 빅토르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의 악행에 치를 떨었고 빅토르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특히 빅토르의 노모는 스베틀라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빅토르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오열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인간도 악마예요. 악마. 그녀의 울부짖음은 법정을 가득 채웠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 역시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 상류사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끔찍하군요. 한 시민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군요. 또 다른 시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의 재판은 모스크바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사 측은 그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그들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배심원단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압도했고 그의 눈빛에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폭력성과 억압에 짓눌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배심원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디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의 과거, 빅토르와의 스베틀라나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탐욕과 허영 드미트리의 불우했던 과거와 스베틀라나에 대한 맹목적인 그리고 빅토르의 성공 뒤에 가려진 폭력성과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 등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배심원단은 오랜 숙고 끝에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범행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 빅토르가 희생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냐는 재판 과정을 모두 기록하여 욕망의 가면, 소콜로프 살인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낱낱이 파헤쳤고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냐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녀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스크바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소콜로프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바노프 형사와 카테 형사는 계속해서 모스크바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소콜로프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바노프 형사는 굳은 결의로 말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사명감이 엿보였습니다. 아냐는 계속해서 탐사 보도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는 소콜로프 사건을 계기로 더욱 용기 있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고,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냐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콜로프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모스크바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진정한 정의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형사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실과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